네, 비트코인 소셜 레이어에서 공동지피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존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지피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각각의 챕터를 나눠서 각자 자기의 문체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 좀 오지랖을 또 피우는 바람에 집필을 하기로 덜컥 이야기를 했고 집필할 사람을 모으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좀 비어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 1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적 존재론, 비트코인은 윤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총 15개 챕터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겠다라고 수술 전에 약속을 해놨는데 이게 9월 말까지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제가 하기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십시일반 모아서 책을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또 제 상황 때문에 또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를 끼칠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상태가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다른 것들을 좀 시간을 절약하고 아침 시간 그리고 일어나서 그 일을 하기 시작 전에 아침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일 끝내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좀 할당해서 제가 대략 9월 1일부터 9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략 일주일 안 걸렸습니다. 네, 한 열흘 정도 열심히 작업을 해서 15개 챕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글 쓰는 게 너무 귀찮고 고된 일이라서 한동안 안 쓰다가 글 쓰는 일을 다시 비트코인 요 존재론 때문에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글 쓰는 습관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따르면 사실 윤리적 존재론이라고 표현하는 요것도 약간은 좀 그 챕터 자체의 이름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적의 한수 이 5개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좀 글을 다시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이 챕터와 제목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챕터 종류도 15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개 챕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를 키워드별로 매우 세분화해서 쪼개놨습니다. 근데 목차를 잡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고 그 잡힌 목차를 공동집필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그 맞춰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최대한 제가 그 요 방향에 맞게 작업을 했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마지막 그 챕터인 15번째 챕터를 제가 마무리를 했고 그게 이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일단 초안만 마무리를 했고 이걸 또 글을 다듬고 레퍼런스 달고 기타 등등 참고 자료를 넣는 작업 그 후작업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챕터별로 의식의 흐름대로 쭉 일단 썼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 최종적으로 60페이지 정도 구글 문서 기준으로 일반 텍스트는 11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은 1.5로 해서 60쪽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거고요. 제가 작성한 어떤 느낌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래도 저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냥 저의 역사를 남기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고 이걸 그 글을 다듬고 최종적으로 탈고라고 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또 내용에 가감이 있을 거고요. 문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수정이 될 것이고 또 제가 15개 챕터만 했기 때문에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을 요 주제, 윤리적 존재론 또는 저에게 할당된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에 내용과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 전체적인 어떤 그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저 혼자 그냥 제 맘대로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챕터 76부터 챕터 90까지 담당을 했는데요.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환경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즉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이야기죠. 자, 9월 1일자에 이 글을 제가 작성했나 봅니다. 그때 mempool 사이트를 제가 보니까 981 엑사 해시레이트 per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1헥사가 10의 18승 100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초에 981의 100경, 그러니까 985경번 100경이니까 이게 숫자가 더 커야 되겠네요. 100경이니까. 네,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초당 이 계산되는 상황에서 과연 환경이 파괴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략적인 흐름을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데 라는 거에 대한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챕터 76에서는 했고요. 챕터 77에서는 비트코인은 채굴이 국가 간 환경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국가가 어떤 식으로 채굴에 관여를 하는지, 그리고 채굴 기업들 간에 이런 환경 문제가 불거지는지는 구체적인 문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단 그래서 딥 리서치 같은, 그러니까 생성 LLM의 그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좀 그 자료 조사를 효율적으로 좀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그냥 약간 추정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제가 풀어왔고요. 그리고 챕터 78은 비트코인은 테러 조직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78부터 몇 개의 챕터가 거의 스탠스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돈, 비트코인은 검은 돈이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키워드를 아니야, 비트코인은 검은 돈이 아니고 투명하고 가명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익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아. 그리고 제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 이 키워드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개 챕터를 만들기 위해서 쪼개놨기 때문에 테러 조직 자금 조달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요 챕터에서 사실 뒤쪽에 몇 개의 키워드들에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오해를 풀 수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고 나서 79 챕터를 보니까 마약 무기 거래에 주요 사용된다. 그쵸? 검은 돈, 비트코인은 검은 돈인데 테러의 자금 조달에도 쓰이고 마약 무기 거래에도 사용된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뭐 이런 건데, 요것도 이제 같은 그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챕터 79에서는 엄블렐러 컨셉, 엄블렐러 텀이라고 하는 우산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이게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요. 자, 챕터 80에도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공격에 자주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키워드를 접했던 게 2015년 겨울에 비트코인 대략 그때 가격이 한 100만원, 120만원 왔다 갔다 했던 시즌인데, 이때 랜섬웨어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프린트물에서 처음 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검은 돈의 일종 어떤 하나의 사례로 랜섬웨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이것도 비슷한 주제는 비슷하지만 이걸 좀 다르게 풀어내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1도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키워드니까 이게 검은 돈이야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자금 세탁을 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로 조금
우회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2 챕터는 다크웹에서 쓰인다. 이것도 검은 돈이죠. 도대체 그럼 다크웹이 뭐길래부터 시작해서 용어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저도 이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크웹은 이름을 잘못 졌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름 자체를 다크라고 지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실크로드 사건에 의해서 다크웹의 거래수단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은 검은 돈이야 라는 오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오해를 풀려고 했고요. 자, 여기 또 탈세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것도 검은 돈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한 78 챕터부터 83까지 비트코인은 검은 돈이야 라고 하는 것에 사례를 챕터 하나씩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인데 주제만 바뀌었을 뿐인데, 키워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것을 챕터당 A4로 3장에서 4장 정도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좀 매우 고됐습니다. 자, 그래서 탈세인데, 이 탈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탈세를 하기 위해서 과연 비트코인이 적합한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83 이렇고, 자, 84도 금융사기에 활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를 금융사기로 하기에는 비트코인이 너무 고액이고 생각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빙자한 다른 똥코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챕터 84에서는 했고, 챕터 85에서는 또 여기 이제 투기와 사기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것도 이제 그럼 도대체 저축은 뭐고,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고, 사기는 뭐냐? 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왜 비트코인이 투기와 사기에 사용하기 부적합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런 범죄를 또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자, 86번에서는 소수의 부자들이 조작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건데, 사토시의 200만 개, 사전 배분된 거, 프리채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왜 헛소리인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비트코인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 좀 정리를 했고,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 자체도 엄청나게 깊은 토끼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제가 적이라고 또 습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자유에 대한 깊은 논의는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먼저 제 임의로 정리를 했고, 이것과 프라이버시의 관계를 제 맘대로 내피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88번은 88챕터는 비트코인은 국가감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형성이 돼서 꽤 오랜 역사를, 문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거쳐왔고, 이미 현대 국가는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국가를 벗어나서 완전히 아나키스트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이걸 비트코인 대중화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뭐뭐뭐화, 대중화, 이런 표현도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 입에 붙어 있어서 그냥 비트코인 대중화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중화되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그래서 사회에 긍정적이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앞에서 윤리적으로 이게 그 타당한 접근이야, 비트코인은 괜찮은 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범죄 관련된 주제, 앞에서 쭉 설명했던 테러 조직 자금 조달, 마약 거래 활용, 무기 거래 활용, 랜섬웨어, 몸값 지불, 자금 세탁, 다크웹 결제 수단, 탈세 용도, 금융사기, 투기와 사기 현상 등 이런 키워드와 비트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대비해서 이것도 이제 LMM의 딥 리서치 같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해외 사례들을 좀 쭉 수집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썼으니까 이 실제로 있는 실제 사례의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적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는 챕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비트코인은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채굴될 가능성이 있는가인데, 뭐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는 76에 있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주제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이런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좀 곤란한 챕터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형식으로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오지랖으로 누군가가 할당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쓰겠다라고 손들어서 스스로 할당시킨 윤리적 존재론, 비트코인은 윤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총 15개 챕터를 초안까지 완료를 했고, 이 초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도 한번 스스로 되뇌어보는 것을 좀 의미로 두면서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되면 뭐 출판사 쪽에서 뭐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진도로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1차적으로 그 데드라인이 적혀 있었던 9월 말까지는 제 나름대로의 탈구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BSL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와서 활동들을 보면 그 속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밀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작성한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또 저의 자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 나름대로 고되게 했던 작업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봤습니다.